봅시다. 우리 42쪽이에요. 우리 교재 5강 42쪽. 51번에서 53번 지문부터 51번에서 53번 지문은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고 봐줄 건 뭐냐면 구조야, 구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의미 관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구조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예전에 나왔던 형태인 건데 지금 이 글의 이제 구조를 약간 트는 그런 느낌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아마 지문 파악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그 당시에 선택지들은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선택지들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미미했어. 잘못 읽어서 이제 제대로 못 푼 경우가 많았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번에서 57번 지문이에요. 54번에서 57번. 54번에서 57번 지문은 요거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것인지, 두 번째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생각보다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핵심이 아닌 내용을 쳐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독서 두 지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여유 있게 시간을 15분 드리고 추가 시간은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 지문에 15분 하고 추가 시간은 2분. 현재 32분이네요. 현재 32분이니까 15분에서 17분까지 시작. 33분입니다. 18분까지.
5분 남았다. 이 분 전. 이십 초.
2분만 추가합니다. 삼십 초. 십 초. 오케이.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문단 보시면 1문단 첫 번째 줄 끝에 정합설. 그래서 이 정합설이 뭐냐면 첫 번째 줄 앞부분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먼저 정합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그 줄 이어서야 전통적으로 라고 나왔으니 또 뭐도 나와야겠어. 전통적이지 않은 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이래. 아, 그럼 이 글은 요 세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이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2문단에서는 모순 없음을 설명하고 있고 3문단에서는 함축을 설명을 하고 있고 4문단에서는 설명적 연관을 설명합니다. 그럼 끝났죠 뭐. 그런데 이 지문의 포인트는 첫 번째 2문단 끝이야. 2문단 끝이야. 밑에서 세 번째 줄. 지금 2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을 보시면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에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그러니 지금 모순으로 봤을 때의 뭐가 제시가 된 거야? 문제, 한계가 제시가 된 거지. 그럼 그 다음 설명은 당연히 이 모순 없음의 한계나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전개잖아. 그리고 이것이 차이점에 해당할 거고. 그런데 4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한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대. 지금 2문단에서 얘기했던 모순 없음의 한계가 뭐였어? 너무 범위가 넓어. 그래서 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걸로 뭘 제시한 거야? 함축. 그런데 얘는 과도하게 좁힌대. 그래서 설명적 연관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모순이 되는 거고 가장 안에 있는 게 뭐인 거야? 그렇지.
함축이 되는 거고 요 중간이 이제 설명적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게 다야. 넘어갈게요. 그럴 때 51번입니다. 51번은 당시의 오답률이 41.8%, 6위에 해당했던 거고, 그 다음에 52번은 당시 오답률이 32%로 14위에 해당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53번은 당시 오답률이 10위, 34.4%에 해당하는 지문 문제였습니다. 사실 근데 그만큼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럴 때 지금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 51번 문제인데, 51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선택지를 볼 때 어떤 표현, 그러니까 선택지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부정 표현이 나오면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순 없는 명제에 들이기도 한 거죠. 요거. 같은 방식입니다. 53번. 보기의 명제를 참여하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51번이나 53번이나 같은 문제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파악했으면 어렵지 않게. 그런데 52번은 이건 좀 논리적인 문제예요. 지금 가 한번 볼게요. 가는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뭐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되는구나. 이거 하나랑 또 뭐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그 명제의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야 하죠. 거기 봅니다. 지금 거기 가 윗줄에 보면 은수는 민주의 누나이다. 아니,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그 구체적인 문장과 견주어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제3의 선택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52번의 답이 1번이에요. 만약에 52번의 1번이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민수는 은주보다 작다 하면 답이 될 수 없어. 왜 그럴까? 그렇지.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지금 그 가에서는 딱 이분법적 사고였단 말이야. 제3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지금 답이 1번인 이유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가 작다가 포함이 되는 딱 키가 크다의 반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 외의 항목들. 그래서 52번의 답이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44쪽이야. 44쪽은 중요하다고 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적절하게 소화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생각해 보자. 시우야, 이 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뭐야? 그렇지. 그레고리력을 설명하는 거지. 그런데 혁준아, 그레고리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제시하고 있죠? 그렇지. 지금 1문단에 따르면 그레고리력 이전에는 율리우스력이라는 거였잖아. 그것이 지금 새로운 것으로서 해서 첫 번째 줄 10월 4일이 그 다음날이 10월 15일이 돼버린 거야. 그럼 세빈아, 왜 그레고리력을 시행한 거지? 그렇지. 그럼 끝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글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기역을 제시했어. 그레고리. 그 다음에 1문단 끝을 보면 이것이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야? 부활절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였던 거야? 니은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지문의 내용은 얘가 핵심이야. 끝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현중이랑 그 다음에 지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딱 여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몇 번째 문단에 있냐? 그거 찾아보세요. 봐봐. 여기 한 번 더. 지금 설명 대상이 두 개로 늘어났잖아. 그럼 이 두 개에 모여야 해.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지? 그러면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은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있는 문단이 바로 핵심이겠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 친구들도 찾아봐. 지금 요 기역과 니은, 지금 부활절하고 관련돼서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있는 문단 두 개입니다. 옆에다가 써보세요.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찾은 그 두 개의 문단 빼고는 나머지는 덜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럴 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쳐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문단에서 그러면 5문단은 다들 잘 찾았어. 그래, 5문단에서는 거긴 대놓고 이제 차이점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공통점이랑 됐어.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나 공통점. 지금 이 문단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뭐야? 그건 이미 1문단에서 나온 거잖아. 이 문단은 1문단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뿐이야. 거기에 직접적으로 두 달력에 두 역법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언급된 게 없어. 3문단입니다. 3문단. 3문단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은 1문단, 3문단, 5문단 이렇게 되는 거야. 3문단에는 뭐가 언급이 됐는지. 산문단에 뭐가 있어? 산문단에 공통점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평상시에 어떻게 글을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글을 읽기 전에 어떻게 읽을지를 생각을 하고 읽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대로 맞춰서 읽었는지를 따져보라고. 지금 1문단에서 기억 나왔어. 그 다음에 2문단에서 니은 나왔어. 설명 대상이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얘네들과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봐야지. 찾으면서 읽어야지. 아, 이게 공통점이겠구나, 이게 차이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지금 이 문단엔 그런 내용이 없네.
아, 이게 핵심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지문은 생각보다 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것하고는 달라. 그동안에 읽었을 때는 배경지식일지언정 글과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글과 관련된 요소랑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요소가 한 반반이 섞여 있어. 그 첫 번째 시작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지금 기억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1문단에서 코페르니쿠스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억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야. 그러고 난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어디에서 나와? 3문단 끝에 나오죠. 뭐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항성년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나와. 그러면 이 기억이 코페르니쿠스와 관련이 되려면 어때야 돼? 관련이 되려면 항성력하고 관련이 돼야지. 그런데 4문단을 보니까 이 그레고리력이 항성년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항성년은 페이크야, 페이크. 여러분들이 정보 파악에 혼동을 주기 위한 페이크.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회기년 얘기하고 있고, 회기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새롭게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5문단이 되는 거지. 다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었던 거야.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해낼 수 있느냐, 구분해서 분류할 수 있느냐. 그럴 때야 55번은 지금 얘는 공통점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그 다음에 56번은 가장 1차적인 문제지. 결국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니까. 56번부터 볼게요. 56번에 2번. 그 다음에 5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56번하고 54번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번을 보는데, 지금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에 반응이래.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건 뭐였냐면, 본문에 설명했던 거는 기억하고 니은을 설명한 거야. 그럼 당연히 보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이 된 건 다른 역법 아니겠어? 그런데 이런 유형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기로 했어? 우리가 첫 지문, 승선교 생각해봐. 승선교 우리 문제 중에 금천교랑 비교하는 게 있었어.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읽은 게 뭐였냐면, 승선교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지로 가서 승선교와 관련되는 것, 여기에서는 지금 그레고리력이나 혹은 윤리수력과 관련되는 선택지를 먼저 처리할 수 있어야지. 처리해야지. 그럼 1번부터 볼까? 1번.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그런데 지금 1번 선택지에서는 이 부분은 판단이 안 되네. 지금 1번 선택지에서 판단이 안 되는 부분 어디야? 밑줄 쳐. 지금 55번의 1번 선택지에서 보기를 읽지 않았으니까 본문만으로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안 되는 부분 어디야? 너네는 시키는 대로 안 해. 선택지 판단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조건 끊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라고. 한 번에 여러 개를 하지 말고.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건 음력이죠. 여긴 태양력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음력을 뺀 나머지 부분은 맞구나라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같은 방식이야. 2번을 보면 어디에만 가능해? 판단이. 서양만 가능하지. 그 다음에 3번 선택지입니다. 3번이 틀렸네. 그리고 이 3번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실수하기 딱 좋은 거야. 본문에 우리 보름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근데 보름달 뭐 때문에 나왔냐? 부활절 때문에 나왔지. 그런데 지금 3번 선택지는 태양력에 대한 얘기죠.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까 전에 내가 이거 공통점 이용한 거라고 그랬지? 지금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점 뭐였어? 산문단을 보면,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점. 산문단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태양의 움직임만을, 이거잖아. 그게 태양력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보기를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운이 좋은 거긴 하지. 문제를 맞췄나 틀렸나는 둘째 문제야. 여기에 있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지금 우리가 2017학년도 이후의 지문들하고 견주어보면 여기에 있는 문제는 다 쉬운 문제야. 그런데 지문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의 문제들하고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걸로 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유형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어야지. 그래야지 이 수업 시간이 의미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A 구간에서의 핵심이 뭐야? 세빈아, A 구간에서의 핵심이 뭐야? 항성년 하고 회기년이죠. 그러면 항성년하고 회기년 나왔으니까 이 둘에 모여야 해. 공통점과 차이점이지. 그게 지금 A 구간에서 핵심이잖아. 두 대상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뭐였냐면 길이였죠. 그럴 때 57번 문제야. 지금 얘는 가부터 가나다가 무엇인지 다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잡고 나머지 것들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럴 때 지금 그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이 A 구간의 핵심이니까. A 구간의 핵심이 뭐였다고? 항성년과 회기년의 차이. 어떤 차이? 길이의 차이. 시간의 차이잖아. 주기의 차이. 그러면 보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57초와 60초가 돼야지. 그 중에서 짧은 게 뭐야? 57초죠. 그럼 57초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회기년. 그럼 60초는 항성년이네. 그리고 그 A 구간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구가 도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돌고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 철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57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뿐 아니라 본문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두 개 지문이 있는데 요 고전 시가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작년 수능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고전 시가 중에서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해석을 요구하거든. 이 정도 수준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시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고전소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요거 두 지문에서 10분만 하죠. 10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시간은 2분, 3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13분. 현재 시각이 12분이네. 13분이라 치고 23분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23분이. 십 분 경과 2분만 더 봅니다.
20초 뒤에 설명합니다. 봅니다. 지금 46쪽에 있는 작품을 보면 얘 밑에 있는 거 보면 설명해준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지.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설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출제가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출제됐던 그 고전 시가 중에서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을 가장 많이 보는 작품이 문제가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 일수에서 초야후생, 천석고항. 그 다음에 이수에서 태평성대. 그리고 사수입니다. 사수에서 거기에 있는 한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한자어는 꼭 해석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감상이 되는 거야. 그럼 사수 한번 볼게요. 지금 이따가 1, 2, 3순 얘기하고 거기 란이 이게 우리가 난초할 때 생기는 그 난자야. 난이 제곡, 제자가 있을 제자입니다. 그리고 곡자는 골짜기 곡자야. 그럼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고, 그 다음에 백운, 흰 구름이 제산,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수에서 초장하고 중장은 자연 친하죠? 그런데 종장이야. 피미일인 뭐라고 해석해놨어? 임금. 임금을 잊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 얘는 자연 친화 더하기 유교적 이념 되겠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그 다음에 오수야. 산전. 산 앞에 유대. 대자는 동그라미 치고 기억합니다. 얘는 터를 말하는 거야. 터. 그러니까 평평한 평지를 대라고 얘기를 해.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이겠죠? 우리 학원만 하는 공간을 이제 대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산 앞에 대 있고 대 아래에 무리로구나.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그럼 이제 질문. 지금 교교백구가 현자라고 돼 있으니까 교교백구 자체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런데 문장을 봐봐.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라고 미안해. 멀리 마음을 두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이 문맥에 따르면 화자가 바라볼 때 교교백구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문맥을 봐봐.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 부정이지. 화자 어디에 있냐면 이수입니다. 첫 번째 줄이야.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라고 되어 있으니 화자는 자연 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다시 오수야. 오수에서의 초장 첫 번째 줄. 산, 대, 물. 결국에는 그 자연 속에 있는 거지. 그런데 왜 교교백구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혹은 자연에서 다른데 멀리 마음을 두느니? 그 멀리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한 지적이잖아. 그러니까 교교백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육수입니다. 춘풍의 봄바람에 산에 꽃이 가득하고 추야의 가을밤에 달이 대에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봄의 경치, 가을의 경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중장입니다. 사시가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거를 묶어서 사계절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그걸 어디까지 확장해? 우주적 이치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작품 되게 어려운 작품이야. 그럼 일수에서 초야후생은 무슨 뜻이냐면, 일수에서 초야후생은 무슨 뜻이냐면 시골에 사는 선비,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초야후생이라고 한다고. 이건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천석고항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야. 그러니까 천석고항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연 친하거든. 그럼 일수에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줘. 그 다음에 이수도 자연 친화적이죠. 그럴 때 이수에 보면 중장에 병이 나오지. 그럼 이때 병은 뭐와 연결이 돼야 돼?
이때 병은 뭐와 연결이 돼야 돼? 천속고왕이랑 연결이 돼야지. 천속고왕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시조는 자꾸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태평성대인데, 태평성대가 평화로운 시기, 평화로운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하지. 근데 중요한 건 왜 태평성대인 거냐면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평화로운 시기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전시가에서는 주제의식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 속에서 자연친화적 태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뭘 따져보기로 했느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작품은 속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란 말이야. 태평성대 얘기했지. 거기에다가 삼수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 순풍에 대한 얘기를 해. 풍속이라는 말 생각해봐. 세시풍속은 어디에서 지키는 거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풍속 지키는 거잖아. 이게 일종의 풍습이 아니야, 풍습. 그럼 사람과 사람 어디에 있어? 속세에 있지. 화자는 자연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수와 삼수에서는 속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물론 그것이 임금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시기, 좋은 시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고전시가와는 결이 좀 다른 거란 말이지.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지? 그래서 58번의 답은 3번이고, 3번을 보시면 제3수에서 나타난 대상이 속세에 대한 거였죠. 그런데 4수에서는 다시 자연으로 넘어갔지. 그래서 58번에 3번. 그 다음에 59번에 4번. 우리 4번 선택지를 보면 무심하다. 이거 무슨 뜻이었어? 욕심 없음이니까 이거 긍정적임이란 말이야. 그런데 교교백구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59번에 4번. 그 다음에 60번. 60번도 아까 우리가 그 음력 설명하는 문제랑 똑같아. 보기 전에 먼저 선택지부터. 그래서 윗글로 접근을 하면 60번에 3번. 윗글은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 그럼 유교적 가치 존중하는 건 바로 임금에 대한 유교적 이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모습이 되는 거.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 뒤에 있는 고전소설은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답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지원을 꼭 갖고 와. 61번에 3번, 62번에 3번, 63번에 1번. 그리고 요건 아까 테스트 봤던 거예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갖고 오세요. 이거 설명할 거 좀 있어.